네, 8월 1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은재 인터뷰입니다. 주요 정치 현안을 중요한 분들 모시고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검찰개혁의 두 기수라고 할 수 있는 분 모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 그리고 하승수 변호사님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은 당선자신 분 때 뵀었는데 네. 요새 또 맹활약을 원내사고 계시는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지 뭔가 좀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눈코 뜰 새 없어서 예, 너무 바쁩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예. 네. 게다가 하승수 대표님은 오늘 휴가 중이신데 급하게 나와주셔가지고 제가 더 특별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뉴스인으로 바뀌기 전에 시사인 유튜브 나오셨을 때는 그때 검찰 특활비 이야기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특히나 이제 이름이 세금 도둑 잡아라. 네. 그래서 항상 재밌고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름의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서 저희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입니다. 뭐 세금 도둑 잡아라는 이름이 직관적인 거라서 근데 주로 이제 권력기관에 있는 세금 도둑들을 잡아왔는데요. 국회 잡고 뭐 검찰 잡고 지금도 감사원 법무부 이런 데를 이제 지금 다른 시민단체들하고 뉴스타파하고 같이 지금 계속 좀 파헤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검찰 특활비 관련해서는 최근에 두 분이 같이 토론회 하신 예, 것도 제가 같이 봤었는데. 했고, 네. 그리고 그 전부터도 변호사님하고는 계속해서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도 나누고 자료도 같이 네. 좀 하고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네네. 그 특활비 관련해서는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죠. 네. 예.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연이어서 계속 이 이슈가 국정조사 같은 것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제가 봤어요. 예. 네. 국정조사 또 내년 예산에 이제 검찰 그럼요. 특수활동비 의원님께서는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예, 예. 강하게 저는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폐지입장이고요. 예. 네네. 예. 근데 이게 왜냐하면은- 폐지가 쉽진 않은가 보죠? 그게 우선은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 그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기 때문에 특활비는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특수활동비로 안 쓰고 있어가지고, 네. 특수활동비로 분류해서 뭐 사용하기보다는 뭐 다른 네, 업체비나 쌈짓돈처럼 뭐, 특정 업무 경비로 사용해서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활비로 지금 오남용되는 부분들은 다 없애야 되겠죠. 네. 없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하승수 일단 변호사님. 9월에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로 낼 텐데 거기에 네. 아마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럼 네, 국회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 꽤 삭감을 위한 노력이 야당에서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결사 반대해서, 방어, 예. 결사 방어, 결사적으로 지키려고 해가지고 지금 10%만 삭감된 상태라. 10%. 예, 80억에서 70억 정도로 삭감됐는데 어쨌든 내년 예산에는 다 삭감을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 시민단체들의 바람이죠. 예, 이렇게 엉터리로 쓰는 돈을 놔둘 수는 없다. 네. 국회 특활비도 한 80억 정도가 네. 있었다가 과거에. 문제 제기가 돼서 다 없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시민단체들이 그때 그래서 그것도 한 10% 남기고 다 없어졌거든요. 네. 80억에서 한 8억 예. 정도로.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검찰은 이제 국회에 그런 전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혀 뭐 지금 버팅기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박은정 의원님은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특활비를 뭐 과거에 뭐 사용하거나 혹은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또 일각에서는 아주 아주 부득이하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저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제가 직접 수사 부서에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특활비를 수사를 위해서 뭐 아주 막 특별한 경우에 저희 거 이제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 받았지 특활비를 막 상시적으로 받았던 부서에서 일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주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여성아동 뭐 이런 범죄 수사를 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마이너하게 저희한테는 또 됐고 실제로는 민생 범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직접 수사 특수부의 그런 아주 막 정치적인 수사를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됐고 특히 최근에 이제 하승수 변호사님께서 이번에 소송을 통해서 확인하신 내용 보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가 이제 감찰한 징계위에 소집이 돼서 1차 징계위, 2차 징계위가 열릴 때 전날에 1차 징계위 열리기 전날에 1억, 2차 징계위 열리기 전날에 2억
이렇게 사용을 전국의 검사들한테 이게 뿌렸다는 것이 예. 확인이 됐어요. 그건 쌈짓돈 정도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왜 보통 갑자기 사람은 평생도 징계위 예. 소집하니까 그쵸, 그게 네. 뭐 예. 그렇게 수억 원씩 뿌려졌는지 알 수가 없는 돈인 거거든요. 저는 쌈지가 좀 큰 쌈짓돈입니다. 네, 그러니까 없어져야 그런 된다. 부분들은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희 와중에 댓글창에 이제 울랄라님이 박은정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정말 응원한다면서 감사합니다. 예,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그러니까 검사탄핵 청문회가 이제 곧 잡혀서 두 분과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모셨는데 아무래도 또 그 특활비 이슈를 주도적으로 좀 두 분이 많이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좀 서두에 좀 꺼냈습니다. 또 그리고 사실 그때 박은정 의원님이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보도되는 면들이 좀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 하셨던 게 제 기억에 네, 나가지고 맞습니다. 예, 좀 예. 서두에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승수 대표께서 하신 일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고 사실은 거의 처음 검찰 특활비의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조금 이슈화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덜 주목된 이유는 뭐라고 하승수 대표는 제가 이제 보셨어요? 서초동 법조 언론을 좀 요번에 접해 보니까 예. 이게 법조 맞습니다. 언론, 예. 법조 이 출입하시는 기자분들이 다 기사를 못 쓰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언론사 기자분은 정말 이게 잘못됐고 기사를 쓰고 싶은데 검찰이나 법무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 그쪽이 취재원이니까 이런 아. 이야기를 솔직히 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거든요. 아, 진짜로요? 네. 그래서 이게 예. 참 이게 우리 언론의 현실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고 어차피 이제 이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법률이라든지 이렇게 제도 개선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해야 되니까 네네. 국회에서 좀 해서 정치부에서 좀 기사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문제 제기하셨을 때 법조에서는 도저히 이것이 이슈화가 안 된다. 아, 네. 그래서 정치로 가져와야겠다고 결심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예. 네. 국회에서 역할이 더 네, 많아지겠다는 열심히 생각이 이제 하겠습니다. 듭니다. 의원님에게 네. 이제 네, 저희도 열심히 전하도록 하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검사탄핵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또 네. 이제 법사위가 워낙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7월 달에는 탄핵 청원 청문회가 있었었고 예. 그리고는 이제 8월에는 검사 탄핵 청문회라고 하는 게 앞서서는 탄핵 이제 소추가 진행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청문회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네, 국회법에 규정이 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검사 탄핵에 대해서 조사를 법사위에서 맡게 됐죠.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6월 달에는 최혜병 특검법 관련한 입법 청문회를 진행을 했고요. 7월 달에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진행을 했고 이제 검사 탄핵 소추를 위해서 법사위에서 해당 검사들에 대한 위법한 수사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는지 그것이 어느 정도로 비위가 인정이 되는지를 이제 법사위에서 조사를 할 텐데요. 검사 탄핵은 뭐 다 아시다시피 파면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사실상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법상 해임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을 하려면, 그러니까 파면을 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검사 제도, 검사의 직무는 완전성, 무결성을 요하는 직무이죠. 왜냐하면은 매우 중대하잖아요. 그 검사들이 뭐 정치적인 수사도 하고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위법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적인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중대한 위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파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검사 탄핵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판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업무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위법하고 중대한 위법을 저지르는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탄핵소추가 발의가 되고 그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앞서서 했던 검사 탄핵이 사실 결국 헌재에 가가지고는 그 벽을 넘지 못했던 바가 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 그 청문회 때 그 청문회에서 그 요번에 이제 그 탄핵 소추에 이제
소추 발의 대상자가 된 문제도 좀 다루는 것과 함께 검사 탄핵의 어떤 의미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미에 대해서 좀 국민들에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 탄핵과 검사 탄핵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 탄핵은 일종의 정무직, 그러니까 징계가 불가능한 대통령, 총리 이런 사람들 징계가 불가능한 정무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사나 판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 공무원들은 파면을 징계로 할 수 있는데 이제 판사나 검사는 파면이 탄핵으로만 파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라서 사실 이건 징계 절차입니다. 일종의 특별한 징계 절차고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이 만약에 파면을 당할 만한 뭐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다면 그와 똑같은 기준으로 사실 판사나 검사도 봐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막 침해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파면 사유라고 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안동환 검사에 대한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죠. 왜냐하면은 마치 그 검사의 탄핵 요건을 대통령 수준으로 뭐 이야기를 그 이유를 보면 그 말이 안 되거든요. 검사는 검사가 이게 일반 공무원이 만약 이런 비위를 저질렀다면 파면 사유이 아니냐. 근데 검사는 말씀하신 그 좀 수사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권력기관이죠. 그걸 자기 직권을 남용해서 보복 기소를 해가지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사실 그거는 파면되고도 모자랄.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판결에 작성돼 있죠. 네. 근데 사실 판사는 헌법기관이라고 하는데 검사는 사실 거기에 준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똑같이 공무원 징계에 있어가지고는 파면이라고 하는 게 없고 이렇게 되어버렸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1950년대 그 검사징계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그게 이제 그냥 검사들 판사와 동급으로 봐야 된다라는 논리 하나만으로 그냥 사실 일반 공무원 아닌가요? 사실은 행정부 공무원이라 사실은 뭐 검사도 파면이 일반 징계 절차로 파면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검사징계법 자체는 약간 뭐랄까 검사를 법관과 동급으로 놔야 된다라는 약간은 이상한 생각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은 헌법에 의해서 그 탄핵이 아니면 파면이 안 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 검사는 헌법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냥 검사징계법 법률 수준에서 그냥 탄핵으로만 파면이 가능하도록 해놨는데 사실은 그렇다면 이제 검사의 탄핵 요건을 그렇게 막 정무직에 대한 대통령 같은 정무직에 대한 탄핵 요건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대통령 탄핵과 검사 판사 탄핵은 다르다. 그렇죠. 그리고 또 법관하고 또 검사는 또 다르죠. 또 다르죠. 사실 검사징계법도 약간 그럼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한성수 변호사님 말 들으니까 검사징계법을 없애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징계를 따라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검사만 특별 취급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그동안은 검사를 신분 보장을 해줬던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그것에 걸맞게 제대로 직무 수행을 했어야 되는데 국민들께 그런 부분들이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고 사실상 행정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징계 절차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8월 14일에 하는 첫 검사 탄핵 청문회의 대상이 김영철 검사가 된 거는 그 이유는 좀 뭡니까? 그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판단하는 중에 아마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좀 있고 실제로 뭐 녹취라든가 이런 사실 것들이 시사인도 관련된 보도를 한 바가 있긴 합니다. 있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좀 증거 관련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겠다고 지금 저희가 계속 그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수집해서 어느 정도 자료가 수집이 되면 그 해당 검사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실시를 할 텐데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자료를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조사를 한번 실시할 수 있겠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증인에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김영철 검사뿐만이 아니라 뭐 장시호 씨, 이원석 총장 그리고는 김건희 여사까지도 이름이 들어가 있던데요. 그 김건희 여사는 사실 지난번에도 청문회에서 이제 불출석 사유서 내지 않고 안 나온 바가 있어서 이번에 또 과연 나올까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김영철 검사 탄핵 사유 소추 이제 그 사유 중에서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부분, 예, 도이치모터스 파이낸셜,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이라든가 코바나에 협찬한 대기업 협찬 관련해서 뭐 뇌물 사건 등등 관련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 김영철 검사이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뭔가 직무유기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처분을 받은 해당 피의자이니까요. 김건희 여사가.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증인으로 신청이 된 거죠. 네. 지켜보시기에 청문회에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걸 좀 질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하승수 변호사님은 있으실까요? 예, 저는 어쨌든 이 청문회라는 게 일종의 조사 절차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얼마나 성실하게 그 증인이나 또는 관계기관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는지를 보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원석 총장이 나올까 또는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이원석 총장이 핵심적인 사람들이 나올까 그게 좀 제일 궁금하고 만약 이원석 총장이 나온다면 저는 이제 뭐 이 사건을 떠나가지고 솔직히 2년 동안 검찰총장으로서 좀 부끄럽지 않았는지를 예,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네. 그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시군요. 근데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예. 저는 사실은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약간 이원석 검사에 대한 기대는 있었어요. 이원석 검사가 좀 괜찮은 검사가 되지 않을까. 근데 2년 이제 거의 임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9월이면 부끄럽지 끝이 않은지 나죠. 예, 좀 묻고 싶어요. 저는 좀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끄러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네. 근데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게 바로 이제 대검에서 네. 입장문이 나온 게 검사탄핵 청문회가 위헌이고 위법 절차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행위들이 검사를 겁박한다라는 식의 표현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입장을 이제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근데 이원석 총장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이원석 총장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그 인사 파동 났을 때도 뭐 언론 뭐 앞에서 7초간 침묵하고 있다가 뭐 승진석 좌천성 승진이란 말이 새로운 신조어가 있었죠. 그때 당시 이제 명품백 수사하는 검사하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수사하는 검사들 바꾸고 부장들 바꾸고 할 때도 본인을 패싱했다는 거잖아요. 그때도 언론에 대고 뭐 그 부당성을 알리거나 이러지 않고 침묵하고 그냥 피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도 그 황제 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보고도 못 받고 그래서 사과했잖아요. 그 국민들 앞에. 그러니까 그 본인을 패싱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 지휘 감독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지금. 그리고 곧 이제 임기를 마칠 거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도 전혀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그다음에 외부에 대해서도 그러면 본인이 그동안에 뭐 그 수사 지휘를 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많이 의심을 지금 궁금해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검찰총장에 대해서 저희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어요. 네. 근데 안 나왔단 그랬죠? 말이죠. 예. 그러면 국민들께 알리는 일도 하지 않고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에 와서 저런 식으로 대검 입장을 내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하고 저는 좀 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끄러워해야 된다. 부끄러운 예. 일이라고 저는 뭐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끄러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말씀해 일단 뭐 주시는 그렇게 건가요? 정권에게 네. 약간 충성하는 듯한 뭐 정치적 수사도 많이 어쨌든 최종적인 책임은 검찰총장이 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현 정권과 관련된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것도 문제고 최근에 뭐 있었던 그 검사 핸드폰 압수 사태 검사가 핸드폰을 압수수색 뺏기고. 당한 거죠. 그렇죠. 신분증도 그러니까 뺏기고. 그런 걸 보면서 예. 뒤늦게 약간 뭐랄까 좀 그게 뭐 정권에 대한 불만 같은 걸 좀 표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건 너무 약하죠. 어떻게 보면은 예, 정말 자기가 직을 걸고 잘못된 일에는 싸우고 해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냥 뭐 짧은 침묵 뭐 아니면 그냥 뭐 근데 그리고 나서 또 뭐 사과하고 놓고는 그래서 뭐 대검에서 감찰을 지시를 했니만이 이렇게 뭐 투닥거리다가 감찰조차 하지 못했죠. 지금은 또 예. 거의 뭐 아무 서로 그냥 화해를 했는지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예. 그럼 뭐 국민들이 그동안 이제 서로 뭐 그랬던 건 뭔지 의아스럽죠. 그러니까 예. 사실 검찰 조직에 대한 의문도 좀 있는 게 탄핵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들 소위 말하는 이프로스에다가
검찰총장이가 글을 썼다라고 예, 예, 하던데 예. 이번 이런 일에 대해서는 딱히 내부적으로 목소리가 안 나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무 얘기가 없다고 들었어요. 아. 예, 그 황제 조사와 예. 관련해서도 뭐 그게 괜찮은가 봐요.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저렇게 부실하게 해도 되는 건지 부끄러워해야 될 것 같은데 이프로스가 조용하다고 합니다. 예. 뭐좀 예. 그리고 아까- 그 조사 내용도 그러니까요. 그 명품백을 5시간 했고 도이치모터스 네, 주가 조작을, 5시간 했다고 하는데 5시간으로 될 수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서 조사를 당하고 온 것이 아닌가. 아 검찰이 예, 조사를 다 하고 왔다. 지금 그런 조롱을 받아도 할 말이 예. 없는 거잖아요. 사실 압수당했다 이 말도 굉장히 네. 뼈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뼈아픈 얘기죠. 핸드폰을. 그렇습니다. 아니 예. 피의자한테 예. 핸드폰을 예. 압수당하는 예. 헛웃음만 검사라는 나는 게 하승수 변호사님. 그게 뭐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그 탄핵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막 여기에 대해서 막 반박 입장문 네. 내고 이럴 자격이 있나. 그리고 사실은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국민 대표기관이지 않습니까? 국회가 청문회라는 거는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조사를 하겠다는 거고 사실 예.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국회가 최종적으로 탄핵 소추를 할지 말지 판단하는 거라면 당연히 공무원이라면 협조를 해야 되는 게 네. 맞죠. 지금 그 검사도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네. 지고 대통령이나 여사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고 책임져야 되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지 않습니까? 국회가 의혹이 있어서 나와가지고 저기 증인으로 불러서 진술도 듣고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협조하는 게 그게 당연히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태도라고 할 수 있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이 국민의 대표기관은 국회도 뭐 자기들은 전혀 아랑곳 하지 않는 그거는 정말 아나무인 무소불위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 식의 반박 입장문을 낼 건 아니죠. 사실은 이런 의혹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죄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네요. 그 예. 김영철 검사도 뭐 여러 가지 뭐 여사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뭐 제대로 못했다는 과거 뭐 그것도 국정농단 중요한 수사조차도 뭐 그것도 중요한 어떤, 문제고 예. 뭐 장시호 씨의 이슈가 관계 있다. 이런 예, 것도 예. 이런 얘기 나왔다는 의혹. 것 자체가 사실은 그리고 그런 게 나왔으면 검찰이 자체 조사를 해서 뭐 국민들한테 감찰을 예, 감찰을 뭐 했었어야죠. 뭐 해명을 예, 하든지 문제가 설명을 됐을 때. 해야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당연히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부르면 국회에 나와가지고 해명을 하든 설명을 하든 해야 되는데 이런 입장문이나 내고 있다는 건 그러게요. 네. 뭐 김영철 검사 우선 모든 게 다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네. 있긴 한데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법사위에서는 박성재 장관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박성재 장관은 제가 어제 이제 청문회에서 물었더니 그 사전 보고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장관으로서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게 저희가 그 중요한 사건 조사할 때는 또 총장에게도 보고하고 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되어 네, 있는데 네. 그러면은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전혀 뭐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국민적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조사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사실 김건희 여사 외에는 그렇게 받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없잖아요. 예. 네. 과거에 어떤 뭐 대통령 가족이든가 아니면 심지어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들도 다 검찰청 가서 조사를 받았고 저도 검찰청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검사조차 검찰청 가서 조사 저도. 받는다. 그래서 저는 예. 검찰 서울중앙지검에 근무도 했고 예. 조사도 뭐 수차례 받으러 가고 했는데 보안 뭐 경호 이유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보안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호 검찰청? 예, 예. 검찰청.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박성재 장관이 그렇게 와서 그게 뭐 특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느 국민이 그거에 뭐 특혜 아니구나 이렇게 수긍을 하겠어요. 국민과 동떨어진 장관은 그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의심스럽죠. 네네. 검사 위에 여사 있다 이런 말이 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나도 검찰청에서 조사받았다 이 말씀이 생각나네요. 누구든 거기 불려가서 다 조사를 받죠. 네네. 그래서 그 검찰청 안에서 또 검사가 또 권위를 가지고 그 진실을 이렇게 추궁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걸 검사가 이제 쭈루루 달려가가지고 뭐 핸드폰 다 내놓고 반납하고, 뭐 예. 수사를 했다는 게 그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된 수사였겠는가 의심스럽죠. 그럼 이 수사 어떻게 좀 마무리될 거라고 하승수 변호사님은 보세요?
글쎄요, 뭐 제가 검찰 내부 사정은 전혀 네, 몰라가지고 근데 저는 뭐 어떻게 결론을 내더라도 이거는 검찰 선에서 이게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되지는 않을 거다. 결국 특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제 생각으로는. 네, 네. 특검법 내셨죠. 우선 네. 지난번에 이제 저는 계속 언론에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조사하는 신용을 하고 그 불기소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건 다요. 근데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그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 공범들 수사 재판 결과도 있고 하기 예, 때문에 1심 나왔죠. 그래서 섣불리 이것을 뭐 그냥 봐주기로 끝낼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전주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예. 나왔어요.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그 모녀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40% 이상 전주로서 이 들어가 있는데 공범으로 의심되는 근데 나머지 전주들을 막 80여 명을 다 전수조사한다는 것은 이게 시민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미들을 자극해가지고 이거를 뭔가 물타기 하려는 이것도 네. 불기소하려는 움직임 아닐까 하는 그런 저는 우려가 좀 됩니다. 불기소할 이것조차도. 우려가 된다. 맞습니다. 상황을 예. 보아하니. 예. 그런데 이제 워낙에 황제 조사가 막 굉장히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명품백은 불기소하는 법리상 수순으로 그렇다 이런 논리죠? 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전주 조사를 한다는 것이 시간 끄는 건가요? 시간을 끌고 네. 있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봐주기로 그런 의심이 굉장히 커요. 윤석열 정부 내내 계속 수사 중. 이게 그 몇 년째예요. 이게 벌써 4년째거든요. 예. 5년 차예요. 5년 차. 이렇게 끌 사건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예. 네. 누가 봐도 이 김건희 여사가 일반 전주가 아니라 예. 사실은 굉장히 뭐 깊숙이 주가 조작에 맞죠. 개입 예. 관련돼 있는 건데. 음성도 나왔잖아요. 네. 직접 뭐.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까지 조사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물타기를 네. 시도할 가능성이 많죠. 네. 그리고 명품백도 사실은 그것이 최재형 목사가 청탁했다고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청탁에 따라서 보훈부의 사무관이 그 부분을 검토를 했거든요. 네네. 청탁한 내용에 예. 대해서. 그러면 그것은 배우자인 공무원의 그 직무에 관해서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명품백을 받았다는 것이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그 구조가 알선 수재예요. 그러면 그 청탁금지법만 검토할 게 아니라 알선 수재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진행을 하는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서 뭐 불기소가 당연해가 아니고요. 알선 수재 부분도 충분히 조사해서 네네. 인정이 되면 기소를 해야 되는 사안이죠.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그럼요. 기소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딱 범위를 좁혀놓고 하고 네.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명품백도 뭐 기록물이라 그랬다가 아니라 그랬다가 뭐 이제는 또 공매를 한다 그랬다가 또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알선 수재의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 압수해서 나중에 그게 기소되면 나중에 그것이 몰수되어야 될 그런 증거물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결국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게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하성수 변호사님이 그 민중의 소리에 쓰셨던 글에 보면 제가 인상 깊은 구절이 권력에 비굴하고 약자에게 무자비한 검찰이다라는 식의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네. 결국 이런 것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왜 중요한지 검찰 개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뭐 이원석 총장이 이제 임기가 끝나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사실 이원석 총장이 말로라도 이번에 그 검사들이 핸드폰 압수당한 것에 대해서 전 대통령 경호처를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경호법에 대통령 경호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별도로 따로 조항이 있습니다. 예, 형법의 예. 직권 남용 예. 말고도. 예. 그리고 그 대통령 경호법에 보면은 그게 이제 거기가 경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경호상 불가피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어떤 그 뭐 출입 통제라든지 제한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네. 경호상 불가피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예. 검사들 핸드폰 이 폭발한다. 그런 이야기. 그건 말도 안 돼. 이게 상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직권남용이거든요. 저는 예. 이원석 총장이 뭐 사실 마지막으로 만약
설사 밑에 검사들이 말을 안 듣더라도 총장으로서 한마디 한다면 대통령 경호처법, 경호처 직원들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게 검찰 조직의 명예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정말 생각을 마지막 해봅니다. 팁을 주셨네요. 네. 이렇게라도. 하겠나라는 생각을 이때까지 한 걸 보면. 네. 사실은 검찰이 너무 이제 저도 썼지만 진짜 권력에 약하고 약자에는 무자비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표적으로 삼은 상대에 대해서 너무 무자비하고 네, 맞습니다. 저는 올해 그 4월 달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그 산업부 공무원들 월성원전. 문재인 정부 때. 그 사람들이 산업부 국장, 서기관, 과장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냥 직업 공무원으로서 그렇죠. 뭐 평생 살아온 사람들을 그렇게 압수수색해 가지고 완전 엮어 넣어 가지고 무리하게 구속하고 기소하고 근데 그 무죄. 유호성 씨 사건도 그렇고 이거 네. 너무나 이게 뭐랄까 정말 이렇게 자기들 표적으로 삼으면 너무 무자비하고 예. 근데 무죄. 책임 그러니까 안 지고. 예. 책임은 안 지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근데 그 월성원전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검찰총장 그만두면서 자기가 정치하는 명분이기도 그쵸, 했어요. 그쵸. 예. 네. 사실 박은정 의원님이 했던 여러 가지 그 감찰권도 네. 본인이 되게 정치하는 명분으로 삼았던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있지 피해자 않았습니까? 프레임으로 예, 예. 했는데 감찰 모두 적법했다고 예. 저는 판결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부의 그런 고위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구속당하고 네. 기소당하고 부당하게 수사당한다면 일반 국민들은 정말 어떻게 했는지라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예. 같고요. 그런 의미가 정말 검찰은 거꾸로 돼야 하는데 권력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약자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정의롭게 검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정반대. 반대죠. 인 거죠. 요새 유행하는 네. 말로 강강약약해야 되는데 강약약강한다 네, 뭐 이런 그렇죠. 거 네,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와중에 댓글창에 하성수 변호사님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 세금 도둑 잡아라 있다 보니까 아마 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 이제 가장 큰 세금 도둑은 대통령 부부가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소송도 하고 있고요. 어떤 네. 소송하고 계신지 좀 대통령실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네. 대통령실 상대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특정무경비, 업무추진비, 또 수의계약 내역 이런 거 지금 정부에 소송하고 있고요. 작년 4월달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그 해운대 횟집 네. 회식 사건, 그 회식 도열에 기록. 있던 사진이 네. 찍혀왔죠. 그것도 지금 소송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이겼는데 예, 2심, 그 디테일한 2심 내역을 달라 이 말씀이신 거죠? 누가 돈을 냈는지 누가 예. 얼마를 냈는지를 공개하라는데 공개를 못 하고 있네요. 왜 안 하나요? 그 국가 안보 사항이라는 건가요? 뭐 그런 겁니다. 온 국민이 다 거기서 회식한 거 알고 있는데 그 그러게요. 회식비를 네. 누가 얼마를 냈느냐가 국가안보 사항이라고 하니까. 네. 네. 그 저희 청문회 때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대통령 경로도 국가 안보라고 증언했어요. 네. 참 그렇게 국가 안보 사안인데 그 지나가던 시민이 사진 찍어서 걸릴 정도의 현장이었냐라는 생각이 네. 하니까 그 조금 윤석열 웃음이 대통령 나서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도 지금 특활비를 예. 엉터리로 쓴 게 문제가 되는데 대통령실로 가서는 더 문제가 많지 않을까 사실 걱정입니다. 그 부속실 직원 네. 수사관들이 전부 다 대통령실로 다 그렇죠. 갔으니까요. 옮겨가고 예. 국민 세금을 과연 제대로 쓰고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네. 사실 참 걱정입니다. 네, 더 열심히 감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 의원님께는 네. 지난 7월 26일 탄핵 청문회에 있었던 그 김건희 여사 음성 관련된 것도 네.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영상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항의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갑자기 막 엄청 항의하셔가지고 그럴 놀랐어요. 거라고 저는. 예상하셨어요? 예. 아니요. 그 왜 그게 이전에 나왔던 그쵸, 내용이에요. 나왔던, 그래서 저는 이제 삼부토건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그 주가와 관련해서 그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지원 사업 네네. 관련해서 정무위에서도 들여다봤는데 네네. 그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굉장히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의심스럽고 그래서 삼부토건 뭐지? 이렇게 보다가 그것을 찾아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이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이나 지금 현 조성욱 회장과 그 조성욱 회장의 아들 조원일 네네. 씨와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특수관계, 특별한 관계 그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 가족 같은 사이다 이런 발언이 그 김건희 여사 워딩으로 나온 그렇죠. 거잖아요. 직접 음성으로. 예. 예.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이종호 씨가 그 조성욱 회장의 아들 조원일 씨의 그 서울구치소 그 수감과 관련해서
이종호 그 청탁을 한 해 만에 이런 음성 음성이, 녹취가 예. 나왔고 그것을 청탁한다는 또 대상이 김영철 이번에 검사라는 첫 탄핵 청문회에 올라가는 보도도 또 나온 바가 있어요. 그 내용도 음성으로 아마 영철이 뭐 이렇게가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이 굉장히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삼부토건과의 특별한 관계와 그런 음성이 연결될 수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그냥 보통 가족이란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종호 씨가 우리가 결혼시켜줬어. 그러니까 내가 결혼시켜줬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고 있고 그런 뭔가 그 패밀리 같은 그런 그 끈끈한 관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국정농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상황인 거죠. 네, 그것도 참 이제 청문회에서 다뤄야 될 사안들이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김영철 검사는 모든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사실이 네.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삼부토건에 좀 주목하게 된 계기는 결국 이러한 맥락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그게 거죠? 저희 청문회에서 3부가 그 골프 3부가 아니라는 임성근 그 사단장의 증언이 바로 나와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3부는 뭐지? 그러면 그 직후에 삼부토건의 주가가 왜 그렇게 되었지? 그렇게 이제 추적이 가능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아, 예. 근데 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청문회 때 보면 아무래도 이제 조국혁신당이 제3당이다 보니까 예. 자리가 국민의힘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그 상황들을 옆에서 지켜보시는 건 또 어떤 네. 느낌이실까 궁금하긴 하네요. 아, 일리얼 직관 소감. 처음에는 그러니까 되게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안 들어오셔가지고 저 혼자 그 라인 맨날 다 앉아 비어 있었는데 있으니까. 근데 또 들어오셔가지고는 맨날 우르르 나가세요.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맨날 또 나가시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 말씀을 하시나요? 왜 예. 나가는지? 아니요,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나가세요. 예. 근데 너무 원내 전략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우르르 왔다 우르르 나가시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시고 정청래 위원장님한테 못 이기시는 것 같아요. 예. 좀 더 전략을 좀 잘 세워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3부 골프장 3부를 네. 유상범 의원이 주장하시다가 사실 말씀하신 임성근 네. 전 사장한테 반박당한 건데 그것도 네. 준비 부족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예, 맞습니다. 느끼시기에 같이 하시기에 좀 근데 이제 준비가 부족하다. 예. 부족한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그 3부가 뭐 골프 3부면은 그게 저녁 타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밤. 그렇죠. 1부, 2부, 3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3부가. 예. 그런데 그 밤에 그렇게 골프를 그게 장군이잖아요. 그 장군이 밤에 그렇게 골프를 안 친대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하고 이게. 그래서 근데 또 오히려 또 3부가 그 밤에 골프를 안 하는 걸로 충무대는 아예 증언을 해버려 가지고 그냥 다 웃음바다가 됐죠. 네. 그때. 혹시 예. 청문회 좀 지켜보셨습니까? 하승수 변호사님은? 계속 유심히 보고 있고 그게 예. 삼부토건은 예.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가 조작 피의자인 분이 지금 VIP2지 않습니까? 피해자. 이날에. 피의자. 피의자. 주가 맞아요. 조작에 예, 잘못 주가 조작 들었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수사를. 분이 그렇죠. VIP2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삼부토건은 충분히 이거는 좀 의심할 수 있는 이 거래 패턴이나 예. 이런 거래량 주가 추이 자체가 전형적인 주가 조작 예. 의심이 되는 사건인데 그러면 사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는 그러니까 영부인이 아닐 때 여사가 아닐 때 이렇게 주가 조작에 관련된 분이 영부인이 돼서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국가적인 어떤 권한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주가 조작과 연관이 된다 이런 거는 예,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이건 진짜 예. 오히려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밝혔을 필요가 그렇죠. 이거는 만약에 뭐 사실이 아니라면 억울한 능력을 가지고 아니라면 계시는 확실하게 거잖아요. 아닌 걸로 돼야 되지 예, 예. 이렇게 애매하게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네. 예, 이거 어떻게- 너무 심각한 일이잖아요. 뭐 이렇게 시민단체 차원에서 네.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게 좀 있다고 보세요. 어쨌든 일단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추이를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해서 해명이 안 된다면 저는 어쨌든 이거야말로 정말 현 정권이 근본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그래서 봅니다. 저희가 국정농단이라고 할까? 조국혁신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그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수사로 네네.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김건희 특검법 통과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특검법을 내셨고요. 예.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서는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민주당에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법사위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언제든지 논의가 가능하고 그리고 정청래 또 법사위원장님께서 그럼 이 부분도 입법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또 천명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청문회해서 특검법이 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약간 별건인데 한동훈 특검법도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굉장히 또 한동훈 이제 대표가 되고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건은 좀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한동훈 특검법도 지금 같이 상정이 됐어요. 예, 법사위에. 예. 그래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입법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근데 한동훈 특검법이 한동훈 그 당대표를 예상하고 저희가 낸 게 아니고 5월 30일 개원하자마자 네네. 저희가 공약이었기 때문에 예. 냈고 지금 이제 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이것이 상정이 되었을 뿐이라서 그리고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된 게 이제 댓글팀 예. 그 운영 의혹이 관련해서도 있죠. 의혹이 예. 지금 크게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추가해서 특검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네. 관련해가지고 법사위가 아주 바쁘게 돌아갈 것 같은데 끝으로 이 질문도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혹시 말씀을 여쭈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최상병 사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또 경찰판 이제 수사 외압 사건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혹시 살펴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네, 그럼요. 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최해병 순직 그 수사 외압과 똑같은 거의 비슷한 그 구조와 경찰판 패턴. 예, 수사 예. 외압 사건이고 거기는 이제 임성근 구학이었다면 여기는 조병노 경무관 구학이고 거기 대통령 경로가 있은 후에 뭐 이첩되고 뭐가 문제가 있었다면 그 회수되고 그랬다면 여기는 그 용산이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거 이후에 뭐가 브리핑도 취소가 되고 뭐 세관에 의혹이 없어지고 네네. 이런 굉장히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뭐 마찬가지로 계속 지켜보고 이것도 밝혀져야 되는데 공수처에서 오늘 제가 백혜령 경정이 고발했고 지금 고발인 조사를 하고 또 아마 휴대폰 포렌식을 예. 했다고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하고 그것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계속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죠. 그 촉구하고. 네. 또 관련된 특검 안에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예. 뭐 워낙 다룰 사안이 많다 보니까 사전에 네. 드리지 않은 질문들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두 분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큰 이제 두 기수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정치권에서 정파적인 이슈로 소비되는 지점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시민의 관점에서 이 이슈가 왜 중요하고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고 계속 이걸 좀 관심 가져야 될 이유는 뭘지를 말씀 마무리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많은 국민들은 사실은 뭐 평생 검찰청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 개혁이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시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산업부 공무원들 네. 구속당한 걸 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느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내가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어떤 정책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압수수색 당하고 구속당한다 그러면 이 나라 어느 공무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저는 그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현재 검찰 조직을 그대로 놔두면 이 나라의 뭐 경제와 정치와 행정이 제대로 뭐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맞습니다. 검찰 조직의 어떤 이런 뭐 한편으로는 봐주기, 한편으로는 완전 권한 남용 네. 이렇게 돼버리면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기업들도 이게 뭐 검찰에 찍히면 뭐 이렇게 그렇죠. 수사당하고 예. 잘 보이면 봐준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무슨 건강한 경제 활동이라는 게 기업 문화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라서 저는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사실 영향을 이미 주고 있다. 이 검찰의 문제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검찰권의 남용은 사실상 그것이 뭐 민생과 관계 없는 것이 아니라 민생과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부패한 권력 밑에는 어떤 민생도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패와 관련해서는 검찰권의 남용이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고 그것이 용산의 지금 대통령실에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들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고 계시고 경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은 건강한 검찰, 그다음에 그동안에 남용되었던 검찰권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제대로 그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검찰을 제대로 재건축하는 것으로 그 검찰권이 바로 서는 것, 그것이 국민들에게 그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검찰개혁입법이 저희 조국혁신당에 지금 안을 내놨고 곧 발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을 내서 22대 국회에는 반드시 이 검찰개혁입법이 통과돼서 건강한 검찰로 바로 세우는 것이 저의 목표, 정치적인 과제입니다. 네, 날이 더운데 지치지 않고 끝까지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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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방송 마치기 전에 안내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광고입니다. 인터넷 TV 설치 정수기 렌탈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77만 원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추가로 유심도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추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3초 만에 통신사별 월 요금 계산이 가능하고요. 365일 상담도 가능합니다. 무제한 지인 추천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 인터넷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신세계 상품권 5만 원 추가 혜택, 지인들이 가입한 만큼 계속 5만 원 상품권 무제한으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1670-2571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김은재 뉴스인 8월 1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박지윤 변호사, 장윤성 기자, 그리고 최승우 PD와 함께 언론 이슈 다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